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줄 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신중권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제교육 전문가 송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뵈요. 방송인 예. 이다도시 씨.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다도시예요. 네. 예. 사연 나무에 가서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3남매의 막내로 남들처럼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댁집을 큰아주버니가 팔면서 형제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서 형제였던 저희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또 그 재산을 나눠주기는커녕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하시곤 했습니다. 시댁의 재산은 모두 아주버니의 뜻대로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답답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때문에 지금 소갈이 중인 30대 주부입니다. 그전에는 시댁 식구들끼리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주말마다 아주버니가 모시고 계신 어머니 댁에 주말마다 좀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외식도 하고, 그리고 신우랑도 사이가 좋았는데 신우 애 데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원만했던 사이가 근데 이제 시댁 집을 팔면서 소원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집 팔리기 전에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니까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있고 이 집밖에 안 남았으니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집이 팔리면 그때 도와주겠다 했는데 이제 집이 팔리고 나서는 네. 몰래 이사를 간 거죠. 아, 몰래 이사를 갔어요? 그 집이 원래 아버지랑 어머니 명의로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이제 갓 성인이 된 큰아주버니 명의로 공동 명의로 이제 해놨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 명의는 빠지고 증여로 해서 아주버니 명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집을 팔면서 그러면 가족 전체 상의 없이 예, 상의 없이 동네 어르신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너희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동사무소 가더라.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해줬군요. 예, 어머니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시거든요. 어머니 약간 깜빡깜빡하고 잘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이 너희 어머니 모시고 가더라.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증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여할 당시에 어머니의 상태가 어땠느냐가 예, 사실 그게 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판단 능력이 아주 없어서 이건 제대로 된 계약 내용이라는 걸 모르고 만약에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뭐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예. 평상시에는 예를 들면 뭐 치매였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만 본인이 돌아오셨어요. 아, 네. 네. 이렇게 주장할 거란 그렇게 말이에요. 얘기할 거라고. 예. 그럼 이거를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예. 실제로 네. 이게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요번에 새로 산 아파트는 큰아드님 명의, 단독 명의로만 돼 있고, 그죠? 예, 그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공동 명의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주버니 단독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추석 때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주소를 이제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 집에는 못 들어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정문에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참.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그 어머니 우시더라고요. 들어가자고. 네. 아. 그러면 그 집을 판 즈음해서 시어머니하고 시아주버니하고 연락이 안 됐다는 거고요. 저랑 연락을 잘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제 번호가 착신 금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걸 풀려고 이제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엄마 폰 좀 줘봐 이렇게 하니까 예. 아주버니가 자다가 말고 이제 나와서 무슨 폰? 이렇게 갖고 와보소 하면서 어머니 폰을 본인이 뺏어서 뭐가 뭐 돼 있다는 거야 하면서 조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얻어먹고. 그러면 시어머니도 그 집을 판 다음에 형제간에 이렇게 분란이 생긴 걸 모르시다가 이번에 아신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께 전화하니까 해줬다더라. 너희한테 해줬는데 와 그라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해주면 뭘 해줬는데 어머니 뭐 해줬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다 해줬다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큰아들 뭐 옆에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큰 아들님은 전혀 이걸 뭐 나눠주거나 할 생각이 그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네. 그냥 가족 간의 연을 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그 전에 이미 가족 간의 분쟁이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보통은 저 형하고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 형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때는 안 돼요. 오히려 싸움만 더 커져요. 근데 아. 그때 중고등학생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동생들이. 이때는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잘하셨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친척 중에 누구를 대리인 선임해서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 옛날 엄마들이 그런 거 할 줄 아나요? 그럼 없죠. 모르죠. 잘 몰라요. 그다음에 뭐 네. 대부분 다 아, 우리 장남은 다 몰라도 장난말 된다. 듣지. 그렇지. 아마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이 맞아요. 사단이 난 것 같긴 해요. 그 학생일 때 학업 다 마치고 이러는 동안은 시어머니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형도 역할을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 남편이 직업군인이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중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월급을 어머니한테 매달 꼬박꼬박 드렸대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형이 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남편분은 시댁에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은 없는 거네요. 저희 집 이제 제가 5년 전에 아파트를 사고 이제 리모델링 할 거라고 리모델링을 현찰이 왔다 가야 되니까 예. 급하게 필요해서 어머니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린 적이 있는데 2천만 원을 네. 어머니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자 나간다고 빨리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우리 아빠가 이게 알게 돼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빠가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아주버니 그 형한테 어떤 도움을 받은 건 없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형한테 도움 받은 건 없죠. 아예 없고. 네. 예. 권리 주장을 좀 해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시댁 집에 대해서 딱 대놓고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주버니랑 단판을 짓고 오자. 아.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주버니한테 전화를 하니까 기다리래요. 네. 이사간 집에는 올라오기 그렇고 그냥 거기 근처 커피숍 가서 기다리라. 한 3시간 기다리다가 저랑 애들은 가고 남편이랑 아주버니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소문에는 6억에 팔리고 3억 넘는 아파트를 샀으면 적어도 2억은 있을 거다. 거기서 내가 5천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버니가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고 어머니 요양원 보낼 거니까 줄 돈 없다. 그리고 너희 그 가게 권리금도 엄마 명의 아니가 내가 걸고 넘어지면 뿜빠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어른들이 명의 변경을 해라. 그것까지 손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아유 그럴 사람 아니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말에 이제 돈 앞에 장사 없고. 그 자꾸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하면서. 그럼 박명희 씨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그건 본인 돈이 아니니까 네. 입출금 이런 게 정확하게 저는 오픈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돈이 남은 게 있다면 형제간에 나눠야 된다. 아니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뭐 돈 나누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네. 화가 난 지금은, 거예요. 사과받고 싶고 우리 속이고 우리 빼돌린 게 화가 나거든요. 지금 오기로 받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이제는 그 X의 차원이 아니네. 네, 맞아요. 예. 그때 당시엔 저희가 힘들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저는 좀 거기에서 섭섭한 거고 그리고 거짓말이 하나 둘씩 보이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건데 처음부터 내치는 말을 계속 해놓으니까 마음이 상하신 거죠. 맞아요. 그거예요. 네. 네.
유산이나 뭐 이런 부분은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개인이 다 자기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자기 본인의 재산을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그냥 줄 수도 네. 있어요. 아.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못 받은 자식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 좀 어긋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생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일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일부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속분에서 2분의 1만큼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더 받았더라도 받아올 수 있게 예. 만든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에요. 이게 네. 지금 사연자 말씀 들어보면 아버님이 뭐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님과 형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들 명의로 등기를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유류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건 내 상속분이 침해됐다고 봐야 돼서 상속 회복 청구해소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져야 될 재산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자기 건인 것처럼 막 처분하고 가져가고 막 이랬을 경우에는 내 재산 상속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소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침해가 있은 대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미 30년이 됐네. 너무 오래되셨어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은 재산 분할 다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계약대로 이렇게 무조건 다 해요. 이렇게 저기 자녀 사이에 차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다들 어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법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프랑스에서. 일단 어머니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저기 꼭 좀 하고 싶거든요. 꾸준히 가족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특히 어머니와 함께 뭐가 좀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소송할 수 있게끔 준비 단계 또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시간 많이 흘렀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그 유산의 문제를 지금 50대, 60대, 70대 부모들이 미리 좀 정확히 해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몇 가지만 딱 알려주세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 뭐 물론 사전에 물론 그 유류분까지 침해하지 않을 정도까지 해서 나눠줄 수도 물론 네. 있겠지만 네. 그게 뭐 지금 근데 또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사전에 너무 다 나눠주시면 이 맞아. 못된 자식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찾아오지도 또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쓰시거나 네. 아니면 돌아가실 때 유언장으로 남기시라. 이렇게 유언장. 그러면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네. 저걸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억지로라도 효도를 좀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꼼꼼히 쓰면 자식한테 줘도 예.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서럽다. 무슨 그게 법적으로 부모 자식 효력이 간에 있어요. 무슨 계약서를 효도 써요? 계약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인간 관계 무슨 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일종의 주면 되지. 조건부 증여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잘하면 내가 너한테 네. 주겠다는데 이걸 네. 만약에 잘 못하면 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갖고 와. 이렇게. 너무. 근데 그걸 너무 만약에 서면으로 안 하고 그냥 줘버렸다. 네. 작성 안 네. 하고 그랬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무슨 조건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에 대해서는 네. 서로 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주신 거다. 우리 부모님 나한테 그런 얘기 전혀 없으셨다. 그걸 확실하게 서면으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싸움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저기래요. 유언장을 쓸 때도 네. 그 형식이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저 옛날에 그 되게 멋있게 쓴다고 2019년 가을날 뭐 어디에서 이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그럼요. 법으로 정한 방식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그 방식을 하지 않으면 유언장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네. 제일 좋은 거는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거기서 문제 삼지 않으니까. 맞아요. 프랑스에서 이래요. 그렇죠. 그래도 좀 속이 풀리셨어요? 네. 아이고 여기서 뭐 저희가 시원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난 우리 사례자님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네. 저기 부자 돼 갖고 저기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모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속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